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의 셀 수 없이 많은 아파트를 보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2020년 기준 한국 사람들의 5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우리 눈에 너무나 익숙한 아파트는 이제는 한옥을 대신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960년대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50년 만에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아파트가 서민주택, 심지어 우범지구의 상징이 된 반면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중산층의 지위를 보여주는 피라미드형 계층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질이 상승하면서 현재 신축 아파트는 부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사는 공간이 아니라 자산 증식의 수단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2023년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의 자산 비중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6.2%입니다. 표본을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넓히면 전체 자산 비중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어갑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대한민국 국민 자산의 대부분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자산 증식의 수단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생겨난 이유는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급속한 경제 발전 때문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 속도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인구 100만에서 1000만 명을 돌파하는데 35년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도시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서울을 육성하고 개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도시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하수도 시스템, 전력 시스템, 기반시설 등 다양한 요소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하여 기반시설이 같이 개발되고 발전해야 합니다. 또 대한민국이 아파트 공화국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택된 것이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였습니다. 아파트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였습니다. 1964년 서울에서는 민간에서 만든 최초의 아파트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마포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분양되었습니다. 하지만 마포 아파트는 전체 가구 중 10분의 1만 분양되었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늘어나는 인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시 허허 벌판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개발되었던 허허 벌판의 아파트 단지가 지금의 강남 개발입니다. 시장에서 외면받은 아파트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강북에 있던 명문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전하고 대법원, 검찰청 등 공공기관들도 강남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우리의 문화와 다르기는 하지만 아파트만의 편리한 주거 환경에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포, 압구정, 잠실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아파트의 인기는 날로 높아집니다. 잠실주공 5단지는 그 당시 최신 건축기술과 우수한 공법이 동원되어 건설되었습니다. 아파트의 높이가 5층에 불과하던 시절 잠실주공 5단지는 대한민국 최초로 15층으로 건설된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을 넘어 청약 경쟁률이 3대1 정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의 최초 분양가는 약 850만 원이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아파트의 가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처음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의 자산은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학습 효과는 아파트 가격을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시켰고 이렇게 아파트는 사는 공간에서 자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서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량으로 공급된 아파트는 같은 평형, 같은 구조로 건설되었고 획일화된 아파트는 아파트의 가격을 단순화시켰습니다. 획일화된 아파트는 가격을 결정하기 쉽고 단순하게 형성된 가격은 아파트를 거래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는 단독주택, 빌라에 비해 시세를 파악하기 쉽고 거래량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부동산의 단점 중 하나인 환급성이 좋아진 것입니다. 다른 부동산에 비해 환급성이 좋은 아파트는 좋은 투자 대상이 되었고 전세라는 제도는 아파트의 투자 매력을 더욱더 높여주었습니다. 이 전세라는 제도는 전 세계 나라 중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제도를 활용할 경우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는 일부 투자자에게 주거 기능이 아닌 투자의 대상이 되었고, 주식에 비해 안정적인 아파트는 투자자를 넘어 일반인에게도 훌륭한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역사를 보면 아파트가 투자 대상으로 발전되어 온 것 같지만, 아파트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인 주거의 편의성이 없었다면 아파트는 지금도 시장의 외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파트는 단독주택에 비해 관리가 쉽고 상업시설로 접근이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은 현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인플레이션만큼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산의 증식 수단으로 비춰지는 아파트는 실수요자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나의 생활 반경을 고려하여 거주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얼마나 오를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흐려진 것입니다. 흐려진 시각으로 아파트를 바라보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현명한 투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누구에게나 효율적이며 매력적인 주거 공간입니다. 주거 실태 조사에서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8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로 주거 안정 때문이라는 사람이 68.9%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자산 증식과 노후 자금 활용이라는 비율은 6.2%와 1.7%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만연하지만, 이렇듯 대부분은 안정적인 주거지로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많습니다. 아파트를 주거 공간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면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많은 빚을 지고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가격이 오르면 차익으로 빚을 청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과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 많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낮은 가격에 손해를 보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한다는 아파트의 본질적인 기능을 우선시하였다면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고, 내 수준에 가장 어울리는 내 집 마련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은 과거부터 나와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흐려진 시각으로 접근해서 가족의 삶을 망가뜨리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